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싶네요.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의 생명만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평등하게 존엄한 그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학적으로도 생태계를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은 동물인데도 살아가는 성격이, 성품이 다른 것을 우린 목격하면서 살고, 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에게는 걸식을 하게 하였으며 제가자들에게는 왜 5개, 10개, 48대계를 지니고 지키면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우리는 근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조류 독감이니 또는 낙타로 파생되었느니 돼지, 소 또는 요즘 아프리카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다가 근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박쥐로부터, 그 다음에 또 철갑을 뒤집어 써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동물로부터 이런 게 생겼다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은 고독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립된 것은 아니고, 그 생명은 어디선가 또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고리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이 IQ 84 중에서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고독하거나 고립되지 않는다. 홀로 있는 생명은 없다. 나 아닌 그 무엇인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나와 연결된 또 다른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우리 몸에도 보면은 병원체가 있는가 하면 항암체가 있고, 끊임없이 양극화되어서 이분론법으로 바라보면은 살고자 하는 이와 죽이고자 하는 이, 버티고자 하는 이와 몰아치는 이,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같은 일들이 작게는 내 몸에서부터 이 세상 천체계가 다 그런 형태로 생주이멸과 성주교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잠깐 언급은 한번 했었습니다만
초하룻날 어쩌면 한 달 중에 가장 불자들이 절에 많이 오는 날인데도 지금 특히 뭐 전국적으로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구하고 경북 쪽하고 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감염된 분들이 한 600분 되고 지금 뭐 6분인가 세상을 달리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뭐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라고 하는데 그 병원체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이해서 그 병원체를 약이나 주사로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잡으면 또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지금처럼 무엇인가 자꾸 일어나게 하는데 어느 그 청도에 있는 정신병원 병동에서 뭐 100몇십 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뭐 20년씩 뭐 그렇게 병원에 장기 입원했던 분들이 주로 그렇게 생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부 그것을 여기 지금 그 중국에서 벌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다가 막 갖다가 붙여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증지부 경에 보면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서 말을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는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할 것이요. 충고할 만할 때를 가려서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답니다. 두 번째는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지 않게 말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심, 썩낸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번 이것도 그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 벨벨 소리를 다 하고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데 참 세상이 오탁악세에 노출되어 있는 사바세계의 삶이기는 해도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저께 구룡사 법표는 서서 앞으로 대처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걸로 끝냈고 오늘 또 오면서 왜
다양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정보화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제가 오래전부터 붓다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충분히 휴대폰 가지고 그 방송들을 통해서도 접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은 모르고,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초 여덟의 날 일주일 후에 초 여덟의 날은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신 날이고, 그날 제가 또 옵니다. 또 와.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정진 주간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보름날, 2월 보름날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이야. 80에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열반하신 날이 마침 2월 달에 들어있어서 그날은 구룡사에서 열반제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짜놓기는 했는데 종단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고, 뉴스를 통해서 해인사는 바로 밑에 마을에 집단이 또 있다네요. 상당히 교세가 굉장히야. 그래가지고 또 대구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니까 해인사는 아예 문 하나만 닫아버리면 못 들어오니까,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면야 저 산길로 오면은 여기 지금 독감 바이러스 뚫고 들어오듯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산문을 닫았어. 제가 내일 모레 통도사에서 전년도 살림살이 한 것에 대해서 결산 임회라고 그래서 총님은 임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30명 방장 스님이 이제 의장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회의는 주로 이제 주지 스님이 주재는 하지만은 저도 소임 볼 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결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종무소에 10몇 명 되는 스님들까지 참석하고 30명이 참석하고 하면 한 공간, 큰 방에 한 50명 이상이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기차표는 끊어놨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통도사가 살림 사는데 어련히 공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찰인데, 모범적인 사찰이고, 작년에도 전국 사찰 중에서 가장 살림을 잘 살았다고 표창도 받은 사찰인데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문서로 이번 회의는 문서로 끝냅시다. 내가 또 기차 타고 또 내려가야 되고 노출되고 해가지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저 대구 갔다 와가지고 걸리고, 어떤 이는 또 저 청도 갔다 와서 걸리고, 어떤 이는 부산 갔다 와서 또 걸리고, 자꾸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면역이 내 몸에 에너지 기운이 강하게 있고 면역이 있으면 그런데 노출되어도 아무 일 없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갖고 회의는 문서로 대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심각 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는 메르스가 아랍 쪽에서 낙타를 통해 가지고 전염됐다고, 감염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도 이스라엘만은 거기에 뭔 일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나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랬지 유대인이어서 그 병이 안 걸렸을까 하는 생각은 난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177명인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려고 우리 인도 성지순례 하듯이 갔다가 그냥 공항에서 되돌아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도 하고 대중적으로는 저렇게 비행기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만큼 참 요즘 그러는데 그 가와사키 그 시에 있는 건강안전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일본입니다. 또 미국에서 막 첫 번째로 비행기 가지고 가서 그 우한 지구에 있는 자국인들을 실어가고 우리나라도 함께 동참해가지고 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와사키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뭐라고 걱정을 했느냐 하면 미국의 언론 매체까지도 이 폐렴 신종 코로나의 사망률은 한 4% 정도로 나왔었어요. 4%. 그런데 이 전염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고 한 100년 전에 1918년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됐대요. 스페인 독감이. 그때 뭐 한 50억이 살았나 60억이 살았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인구가 77억이라네. 그러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적게는 3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그런데 유사점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가와사키시에 있는 그 건강연구소에서 얘기한 소리입니다. 비슷해가지고 혹여 지금 이것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겠느냐 하는 얘기가 초기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이번에 그 청도하고 대구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감염되기 전까지는 세상 떠난 사망자가 없었고 불과 20-30명 정도에서 하고 며칠간 거기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깔아앉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구천진지 신천진지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쪽도 아주 곤욕스럽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심지어 해인사 밑에까지도 마을에 있다니까 그건 굉장해.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하면 뭐 지금 계속 그 뉴스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나갔다 오면 언제든지 하려면 여러 번 비누칠 해가지고 뭐 한 30초 1분 할 거 없이 흘러가는 물에다가 골고루 해갖고 손을 씻고 또 유튜브에 또 어떤 이는 나한테 또 카톡으로 누가 뭘 보냈는데 볼펜 가지고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이렇게 보내고 또 어떤 이는 나이타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 나이타로 이 번호를 눌러 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한번 또 키워 가지고 또 그 가스불로 또 어디서는 입구에서 봉사자들이 아예 그
그 통 들고는 손에다가 전부 100%뭘 줍디다. 그래서 오늘 또 나도 구룡사에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 아침 공양하고 싹 봤어. 다 제자리에 노연은 있는가. 또 어저께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고비 넘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법당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도 듬성듬성, 바둑판에 화점 하나씩 놓인 것처럼 그 바둑을 놓다 보면 그 판 전체에 가득히 바둑알이 놓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뚝뚝뚝뚝 놓으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 큰 법당이 이렇게 붓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많은 것 같이 아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보고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양은 최소한 뭐 봉사자나 최소한 스님들 공양하는 거 빼놓고는 이 절에서는 옛날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원 인심이 절 인심이라 소리를 안 해왔습니까? 그런데 구룡사도 오늘 점심 안 준다고 써붙여놨대. 아마 여기 열애사도 점심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써붙여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주씨? 그럼 후원은 휴가 보내면 되겠구만. 요즘 좀 걱정되는 것이 병원이고 어디고 감염됐다고 하면 또 감염된 사람이 거기를 댕겨갔다고 하면은 폐쇄돼 버리대. 아니 병원에 아픈 사람이 왔다 갔는데 왜 문을 닫아야 할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많어. 응? 그런데 우리들은 사스가 10명이 걸리면 1명이 세상을 떠났고, 메리스가 서너 명이 10명이 걸렸으면 서너 명이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뭐 8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는데, 그 중에 뭐 1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건 뭐 2%도 안 간 건데, 결국은 어찌 크게 보면은요, 거기에 오비라고로 걸려가지고 그랬나 싶기도 하는데, 가긴 다 간다고. 안 갈 사람 있어? 다 가. 노병사가 다 그런 건데 뭐. 그리고 이번에도 감염된 사람 중에서도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독감도 얼마나 다양한 독감이 있고, 감기도 얼마나 많은 감기가 있고, 감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홍콩 감기 아니야? 독감 하면 스페인 독감, 응? 그러면 요즘은 이번에 벌어지는 이 일은 우한 폐렴인데 그 말도 쓰지 말자고 하는 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그렇게들 막 쩔쩔쩔쩔 매면서 그래야 되나. 그러나 뭐 조심 하는 것은 불효 튼튼한 거니까 당연히 조심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 잘 하고, 마스크도. 그래서 어제도 내가 구룡사에서 그랬더니, 내가 마스크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말 않기로, 나도 주머니 마스크 넣어 갖고 왔어요. 마스크 저기 뉴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그런 이들은 마스크 끼고 말했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건 이제 경계를 알려주느라고 그렇겠지만, 하나도, 근데 홍콩은 마스크 끼면 안 된다겠는데, 요즘 어쩌나 싶고, 생각이 참, 내가 지금 많네. 응?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저도, 우리 극단 신시 컴퍼니가 지금 몇 달 동안 한남동에 있는 극장에서 1700석짜리 극장에서 아이다 공연을 했는데, 어제 이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어저께 그 근심이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표가 많이 나가던 게 갑자기 또 끊기고 또 뭐 그것을 취소하는 게 이렇게 오고 그래서 뭐 며칠간 지켜보겠다고 하고 또 3월 달에 여기 저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에서 마마미아 공연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표가 많이 팔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대표가 어저께 걱정을 하던데 어제도 보니까 99%는 마스크를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끼고 공연을 봤어요. 마스크를 끼고. 그래도 공연 볼 때는 깜깜하니까 저 무대만 환하지 깜깜하니까 그렇다고 배우가 마스크 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것인데 참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간 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도 따라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나 보호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방 같은 어리석은 몸짓이나 그것이 용기이고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세를 할 일은 아닌데 싶으면서도 참 몇 호일 날이냐 상관없이 초하루가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평일 날도 할 것 없이 초하루는 초하루였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 그 수많은 법회 중에 우리도 열애사도 벌써 2000년도에 이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벌써 2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 법회 중에 오늘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청법대 중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정우 스님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붓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불자들이 법회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아무도 없었어도 법상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문을 할 적에 하는 자도 듣고 있거든요. 하는 자도. 법문하는 나는 귀 막고 법회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듣고 있고 나도 청법하고 있으면서 함께 공유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법정 스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아. 요즘 텔레비전에 붓다 TV나 BBS에 이렇게 흑백으로 법문을 하셨던 거, 가사장삼도 안 입고 그냥 두루마기 상태로 하시던 것, 그런 게 자꾸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던데, 그 법정 스님이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하는 주제로 글을 쓰셨던 그 내용에 보면 유서를 쓰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유서를 쓰듯이. 여러분들 유서 써보셨어요? 유서. 살아생전에 한번 유서 써보는 것도 그 의미 있는 경험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참 수많아에 저는 요즘 3시 반이면 법당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하는데 새벽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법당 안에서 여기도 오늘 또 평소보다 이 소리가 아까 기도하는 스님께서 목탁하는 것도 조금 속도가 탄력이 붙으니까 번복으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벅벅벅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송실에서 그런 것도 사람이 많으면
흡입력이 있으니까 소리를 더 좀 올리고, 또 사람이 적으면 좀 나려주고, 사실 지금 이 마이크 없어도 오늘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새벽 같은 때에 기도할 적에는 말할 수 없이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를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해왔던 일인데도 부처님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새벽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가름해 보면 그래요. 일각이면 15분이거든. 15분. 그러니까 도량석이 15분. 그런데 도량석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참 불교가 얼마나 자비 종교인가를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도량석도 그렇고 종성도 그렇고 열기 중생들에게 놀램병으로 놀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도량석도, 도량석은 목탁 소리가 미세음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예? 목탁을 다다닥 해고 둥둥둥둥 이렇게 종치듯이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니고 목탁을 작은 소리로부터 큰 소리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3번 해가지고 도량석을 하는데 그 시간을 약 일각 15분 정도 할애를 해. 또 그 다음에 종성을 할 때도 처음에 작은 음으로부터 소리가 커져가지고 종성을 하는데 그것도 15분 정도 해. 또 칠정예 그리고 행선축원 또 반야신경까지 하면 그것도 15분 정도 걸려. 천수경 아침 시간에 좀 느리게 목탁 치면 졸릴 수도 있어. 새벽이니까. 그렇다 해서 큰 법당에서 목탁을 또 너무 빨리 치면 작은 절에 산신각에서 목탁 치는 것처럼 치면 또 안 돼. 주력 기도 하듯이 진원 기도 하듯이 다라니 기도 하듯이 하면 안 돼. 한 15분 정도를 할애하면 돼. 그 다음에 아침 정건 한 1000념 하면 15분 정도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축원을 해가지고 하면 5시면 이제 기도를 마치는데 그때의 법당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만 도량석 하면 도량석 하는 그 연불소리, 종성하면 종성하는 그 연불소리, 또 칠정야 하면 칠정야 할 때 오체투지로 엎드려 가지고 지심 규명에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하면서 또 엎드린 상태에서 제심 규명예 하고 몸을 일으켜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서 또 예불을 하고 또 엎드리고 할 때의 그 편안함과 그 넉넉함을 우리 한번 상기해보자. 구룡사 같은 경우는 불자들이 제가 벌써 구룡사하고 2년 맺은 지가 85년도부터니까 35년 아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거기 구룡사 올 때 약관 30살 먹었을 때 와가지고 지금 이제 70 노인이 되었으니까 초로 인생을 달리고 있으니까 몇십 년 함께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정우 스님이 함께 참석은 오늘처럼 해도
직접 목탁 들고 집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게 그리워가지고 가끔 불자들이 회상을 해요. 그때가 좋았지요 하고, 그때가 신심이 났지요. 뭐 그때가 그게 이제 나한테 덕담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리 끄들랑 새벽에 한 번씩 오라고. 새벽에 한 번씩 와서 함께 예불 하고, 한 3시 반에 오면 좋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도량서 가는 스님과 종성하는 스님과 함께 예불하는 스님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4시쯤만 와도 예불 모시고 천수경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속에서 상쾌하겠느냐고 했더니, 오늘 아침은 초하루 날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벨소리를 다 해도 올 사람은 와. 오늘 또 지금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을 거역거니고 종단에서 오늘 그래도 절에서는 폐쇄한다 소리는 안 했고, 종단에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여서 공양 같은 것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그런 것은 한동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전언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나도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된 인생이구나 싶기도 한데, 법정 스님은 혼자서 살아온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은 세월이 다할 때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하겠다. 늙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이 말을 또 바꾸면 병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그 인생이 초라하기 마련이다. 병들거나 늙어서 자기 관리가 소홀해지면 그 인생이 초라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젊음만이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나이를 먹을수록을 또 말을 하나 바꿔봐. 병들어 아플수록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가꾸려 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가 있다. 화사한 봄날의 꽃도 좋지만 늦가을 서리가 내릴 무렵에 피는 들국화의 향기는 그 어느 꽃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법정 스님이 써놨는데, 참 자연을, 아마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는 그리 자연을 노래한 글로는 최고이신 것 같고, 또 해외 외국에 있는 스님으로는 틱낙한 스님이 참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발표하시는 것 같고, 나도 한 30-40년 동안 이렇게 우리 붓다지에다가 한 편씩 써놓은 글을 이렇게 요즘 들여다 볼 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때는 감격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놀랄 때도 있어. 야, 정우 스님도 이렇게 서정적이고 이렇게 시적이고 순수한가? 자기 관리를 위해 내 삶이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유서를 남기는 그런 심정, 그런 듯한 그런 글들을 쓰고 싶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삶의 진실을 담고 싶다. 어제 아래 법정 스님 저 텔레비전에,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법문 중에서도 그 자연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무척 공감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고 할 때 도리어 우리들은 참 이타행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글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합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글도 그런 마음으로 여한 없는 인생을 산다면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게 무엇이 그렇게 대수일까 싶기도 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인생을 한번 묻습니다. 반추해 보도록.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인생은 몇 년입니다. 몇 달입니다. 며칠입니다. 이 기침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근데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나온다. 하고 싶을 때는 해버려. 그 대신 이렇게 캐리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사회는 요즘 한 70년 전후 세대 이후로 한 7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 지금 지구가 한 45억 년 전에 우주에서 생성된 기운에 의해서 지금도 천체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맑은 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막 별똥이 떨어지고 과학자들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끊임없이 폭발하고 성주교공이라는 것, 생주이멸이라는 그 법칙이 우리들의 생로병사처럼 이 끊임없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저 허공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도 결국은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성주교공할 것이고, 지구도 어느 날인가는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그냥 푹 하고 다 소멸되고, 땅속을 들여다보면 불덩어리고,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온천수가 쏟아지고 별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지구가 어디는 영하 몇십 도까지 나가는 곳도 있지만 어디는 지금 영상 4, 50도 나가는 곳도 있고, 똑같은 지구라는 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자 하면은 별별 형태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견디면서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별별 소리들을 하고 있고, 별별 이야기들을 다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를 건드려 쌌대. 이왕에 미국 대통령 생각났으니까 한마디 내가 거들고 싶은 게 있어. 북한에서도 장거리 폰은 쏘면 안 돼. 그 미국을 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까운 이 동해 바다 쪽으로나 태평양 연안으로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끊임없이 벅벅 쏘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었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다 일본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그렇게 무기를 많이 또 사오고 있을까?
아주 대단하신 분이요, 그분이. 경제 논리로 보면은, 장사꾼으로 보면 대단하니요. 그러니까 저 나라 쪽으로 멀리 쏘는 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쐈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속 북한에서는 포를 쏘고 있었잖아요. 뭐 미사일을 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동해바다 일본 해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펑펑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도 막 비행기 몇십 대 다 왔었대다. 그것도 어디 거요? 러시아제도 아니고 프랑스제도 아니고 미제 USA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 놓고도 또 뭘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막 하면서도 한국은 부자 아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자. 여러분들 아세요? 대한민국이 부자인 거? 몰라? 그게 문제라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대한민국이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잘 사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세계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가지고 한마디 거둔다면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습게 한다네. 그것도 문제래요. 일본이 얼마만큼 경제 대국이냐면 미국이 금메달, 중국이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이에요. 우리는 운동선수로 말하면 저 10번째, 11번째쯤 들어오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 영국 뭐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연결 지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경제 대국인 일본을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우습게 하는 백성이 있으니 그게 코리아리야.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오는데 이바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엘리트 집단들이죠. 허리띠 졸라매고 가르쳐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만들었던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엘리트가 많아도 리더가 없는 그 나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는 자기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 속에서 이번에도 지금 도시에 있는 사찰 같은 거 곳에서 법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종단에서 기도는 하되 늘 해오던 것으로부터 조금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지금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항상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몽리몽몽이 육육치요 가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 집착하는 마음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줄여서 아이고 잘 됐다고, 아이고 그러면 집단 잘 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은 사람 모이는 곳이면 늘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참 위생관리 잘하고 너무 그렇게 그냥 집단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종생을 우리는 자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들을 대할 땐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그대가 그것을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 꿈속에 있는 동안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삶의 핵심이 되고 비결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서서 여러분들한테 뭐 좀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붓다TV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보고 있는 많은 불자들, 나는 여기저기 댕기다 보면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잘 아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 많소.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스님 불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이고 자주 봬요. 뭐 그러면 이제 또 내가 하나 거들어. 아이고 우리 붓다TV 인터넷 들어가면 더 잘 보이는데 내가 그런 인연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그냥 주지스님한테 전달만 해도 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지스님이 아시죠? 누가 주지인지? 대답 안 넣니는 그때 안 왔던가만. 주지스님 한 번 더 일어나 봐요. 우리 각심 스님은 나오고 33년 같이 살았어. 33년. 그러니까 나는 구룡사 주지 85년도 올 때 약관 30서너 여기서 내가 30서너 하는 얘기는 만 33세는 안 됐고 한국 나이로는 태중에 있는 나이까지 치면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 주지로 왔어. 나도 굉장한 사람이요. 근데 지금 40, 각심스님 40. 그리고 여기서 건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신부전증으로 참 한 30여 년 고생했던 각현 스님이 한 번은 친동생이 신장 이식을 해 주어서 20 몇 년 동안 그래도 약은 평생 먹어야 된대요. 살아왔고 두 번째 또 신부전증이 재발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신평 스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검사까지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또 시험 간염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그냥 그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투석. 이게 나도 좀 아파 보기는 봐야 돼. 그런 단어를 모르자니. 그건 무관하게 살았다 그 소리도 하는데 세상을 너무 관심을 덜 가지고 살아서 한 사람은 그렇게 몸이 안 좋아갖고 투석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쉽게 사춘 뭐 논산급 바라봤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단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드는데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제공해가지고 이제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젠 소임자가 소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전임자는 떠나주는 것도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해서 구룡사에 오게 해서 구룡사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애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